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각종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표소에서 볼 수 있는 이 기표 마크,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보시죠. 사람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한자의 점복자입니다. 점복자. 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점복자가 하나, 둘부터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도장에서는 여기까지 좀 많이 내려가는 상태이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뭇가지도 아니고 사람 인자도 아니고 점복자다. 네. 이거는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점복자 같은 경우는 3급 한자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점복자의 의미는 여기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갑골문 같은 경우는 거북의 등껍질이나 아니면 소 같은 큰 동물의 뭐 넓적다리 뼈 등을 가지고 와서 아래쪽이나 이쪽에 뭐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하면 거기부터 이 갈라짐이 생기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갈라짐이 생겼네요. 네, 이런 갈라짐의 모양을 보고 본뜬 글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로 길흉화복을 점쳤다 이런 거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갑골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는 점치다의 뜻인데 그럼 왜 선거는 점을 치는 거나 점수를 보는 게 아닌데 왜 점복자를 썼느냐?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사람 인자를 쓴 것 같기도 해요. 중간에 잠깐. 네, 근데 이게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사람 인자랑 비슷한 점복자를 채택을 했는데 다행히 점복자의 한 4번째, 5번째의 그 정의를 보자면 선택을 하다, 뭐 추정하다, 추측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선택을 하다, 택하다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도 이 점복자를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이 점복자를 선거 그 투표 기호, 그 기표 기호에 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재미있는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는 부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복자는 좀 재밌는 게 점복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점복자와 관련된 한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한자를 보시면 옆에 이 점칠 점자입니다. 점자. 네. 이걸 보시면 점복자가 살짝 각도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있고 아래 입구자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점괘를 입으로 입구자죠. 말하다 라고 해서 점칠 점자가 됩니다. 점만 치고 그 당사자한테 어떤 점괘가 나왔는지를 설명 안 해주는 것도 좀 우습겠죠. 그래서 점친 것을 입으로 말하거나 기술하다 해서 점칠 점자가 이렇게 되고요. 점령하다고 할 때는 사실 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땅 위에 깃발을 꽂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모양을 단순히 보고 이거는 점령하다 라는 뜻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점령할 점자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글자 보시면 점괘자가 있는데 점괘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도 보면 점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홀 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물질을 투영하는 어떤 기구였다고 해요. 물론 그 신하들이 그 왕이나 황제를 아련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장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영해서 좀 살펴보다의 뜻으로 점괘 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점을 치는 아마 도구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점괘입니다. 점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점복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고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점칠 점자나 점괘 괘자를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점복자랑 관련된 글자 중에 조짐 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 할 때 억 다음에 조 단위 할 때 그 조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갈라진 것을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을 보고 이게 길하다, 흉하다라는 조짐을 알게 되었다 해서 조짐조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 갑골문에서 파생하였다
라는 부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길조도 있고 흉조도 있죠. 네. 그래서 점복자, 점칠 점자, 점괘 괴자, 조짐 조자까지 다 갑골문이나 이 점복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점복자가 들어간 단어는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복채다. 많이 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네. 믿지도 않고요. 네. 복채. 네. 점을 쳐준 값으로 점복자입니다. 절대로 길흉화복할 때, 그렇죠? 복될 복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점복자를 쓴다는 거. 그거 근데 빚을 진 거죠. 점을 내가 쳐줬으니까 이 사람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보통 돈을 내게 되죠. 복채로서. 점을 쳐준 값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을 복채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또 하나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다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라 설명하거나 소개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점복이 있습니다. 사실 점복인데 이 자체가 점복입니다. 그래서 점도 한자, 복도 한자다. 점을 치는 일이다. 그래서 점술과 이 술자죠. 제주술자. 네. 점술과 복술을 합쳐서 점복이라고도 한다. 일본어에도 쓰고 중국어에도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짠부라고 해서 셈복구였나요? 일본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점복자는 갑골문에 이 갈라진 이 뼈가 열을 받아서 갈라진 모양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알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해설본이니까 뒤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 점복자를 기표 도구의 마크로 사용하게 됐는지 재미있는 그 변천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왔고요. 기표 용구가 이렇게 처음에는 점복자가 아니었고 아예 그 기준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2년부터 80년대까지는 대나무 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대나무를 그냥 인주에 묻혀 찍던가, 인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잉크에 묻혀 찍던가 아니면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탄피 같은 경우도 1980년대까지 심심치 않게 지역에 따라서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죠. 여기다가 이제 잉크 같은 걸 묻혀서 동그랗게 그렇죠? 원형으로 찍으면 되는 그런 모양이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1970년대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표 용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아직도 80년대까지는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용구, 기표 용구가 없는 경우에는 예전에 모나미 153 볼펜 있죠? 볼펜 깍지를 대신 찍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빨간색이 좀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985년부터 2004년까지는 인주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런 표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냥 동그라미 표시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1992년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빨간색이어야 돼요. 사람 인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게 좌우 대칭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92년도에 대통령 그 후보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이응 시옷 초성과 비슷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점복자 지금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인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번지거나 뭔가 잘 찍히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인주는 말 그대로 도장에 찍는 붉은색 나무 이제 붉은 나무에서 왔다고 했는데 붉은색 그 물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주 역시 한자였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동그랗게 찍거나 아니면 사람 인으로 찍다가 2005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현재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인주도 이제 옆에 묻거나 잘못 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건조도 잘 되는 일체형의 카트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표시고 찍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각종 선거, 대한민국 선거에서 기표 마크로 사용되는 이 마크, 과연 사람인인가? 아니면 나뭇가지인가? 모두 다 아니고 점복자가 사용되었다. 이때는 점치다가 아니라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찍다, 선택하다, 택하다의 뜻으로 점복자다.
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존의 컨텐츠와는 좀 다른 설명을 드렸네요. 간략본도 이제 3분 이내로 짧게 설명하는 간략본도 제작해서 공유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